점심시간. 이 면을 맛보려고 모여드는 사람들 때문에 주방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요. 점심시간만 되면 여기는 그냥 전쟁터예요, 전쟁터. 손으로 면을 뽑는 수타국수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기 때문인데요.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면을 뽑아 익혀서 나가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반복돼 점심에는 일손이 부족할 지경이죠. 지금 몇 그릇 정도 나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한 300kg 나가 같은데. 300개요? 네. 사람들을 사로잡은 우육면의 쫄깃한 면발. 그 비법이 뭘까요? 다음 날 아침부터 주방에서 반죽 준비가 한창입니다. 워낙 양이 많다 보니 기계를 이용하는데요. 우육면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반죽이기에 얼음물을 넣어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신경 써줍니다. 여름에 온도가 높다 보니까 숱하다 보면 사람 손이 많이 가니까 면이가 좀 빨리 하고 빨리 돼. 겨울에는 괜찮은데. 한 번에 만드는 반죽량이 약 60kg. 양이 많다 보니 완성될 때까지 한 사람이 자리를 지키며 수시로 반죽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지는 이유가요. 수분이 많은지 안 많은지 확인해야 돼요. 수분이 딱 맞아떨어져야만이 수타를 할 수 있어요. 반죽은 발효가 되지 않게 서둘러 옮겨주는데요. 우육면으로 만들려면 12시간의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침에 한 거는 저녁에 쓰죠. 어제 저녁에 저녁에 한 한 거 거는 아침에 아침에 쓰고. 저녁에도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60kg 쓰는데요. 대략 한 500인분 정도, 600인분 사이를 나가거든요. 그 사이 면과 같이 우육면에 넣는 고기를 삶습니다. 무려 300인분의 양인데요. 이건 무슨 고기예요? 파스텔입니다. 아롱사태는 우육면을 만드는 고명 외에 시원한 국물을 내는 데도 쓰이는데요. 그래서 삶을 때 국물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면도 중요하지만 어우러지는 육수 맛이 굉장히 중요해요. 넣은 지 1시간 30분이 지나면 아롱사태를 건져냅니다. 비법 양념을 하기 위함인데요. 이게 온에 넣은 잔물이에요. 비법 국수 같은 거. 그럼요. 2시간 동안 천천히 간장이 고기에 스며들도록 기다립니다.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라 먼저 만들어 놓은 고기로 오늘 장사를 준비합니다. 아침에 안 썰어놓으면 낮에 손씨가 없어서 먹음직스럽게 졸여진 아롱사태를 썰기 시작하는 작업자. 양이 워낙 많다 보니 자르는데도 40분가량 소요됩니다. 비닐에 싸서 두면 준비 완료. 이번에는 약 18리터짜리 식용유를 2통이나 준비해서 오는데요.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요? 난주 우육면이 강조하는 게 1청, 200, 3홍, 4황, 5 녹이거든요. 1청이가 하면 육수가 맑다. 200이는 무가 하얗다. 3홍이가 고추기름이 빨갛다거든요. 그래서 이 고추기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책임져주는 고추기름. 그 맛을 얻기 위해선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데요. 빈 사람이 직원들이 많이 빈 사람이 많아요. 수분이 잘 안 빼게 되면 팍팍 튀어버리니까. 먼저 끓는 기름에 채소를 넣고 30분 후에 건져냅니다. 처음부터 고춧가루를 같이 넣으면 타서 맛을 해치기 때문에 따로 끓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채소를 끓인 기름이 어느 정도 식으면 그제야 고춧가루를 넣어줍니다. 그런데 와, 펄펄 끓는 열기가 엄청납니다. 펄펄 끓는 기름이라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네요. 맞아요. 이게 2시간 정도 이렇게 끓고 있을 거예요. 완전히
냉각시킨 다음에 써야 돼요. 그래야 모든 고추의 향기를 뽑아내거든요. 이렇게 주방에서 일하다 보니 더위를 피할 수는 없는데요. 주방에 에어컨이 없어요? 있어요. 단계 있어요. 너무 더우니까나 더울 때는 너무 더우니까나 뭐 점심이 다가오자 분주해진 직원들. 전날 만들어서 12시간 동안 숙성한 반죽을 가져와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 밑에 뿌리는 건 뭐예요? 기름이요? 네. 식용유로 손과 바닥에 반죽이 달라붙는 걸 막을 용도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주먹으로 60kg 무게의 반죽을 계속해서 치기 시작합니다. 주먹을 채대는 게가 공기를 빼주고 글루텐 행성시켜주거든요. 탈난 깊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 시점이 언제 되는지 손으로 만져가면서 해야죠. 한 30분 채대야 돼요. 반죽 무게만 60kg이다 보니까 치댄 후에 골고루 반죽을 섞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게 탄력 좋은 데 있고 안 좋은 데 있단 말이죠. 모든 걸 섞여주는 거예요. 장정 3명이 달라붙어 30분 동안 계속되는 강행군. 시간이 갈수록 작업자의 몸도 지쳐갑니다. 이렇다 보니 이 작업이 우육면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고된 작업으로 손꼽힙니다. 3명이 호흡을 맞춰도 힘든 과정이 덜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30분이 3시간 같이 느껴진다는군요. 게다가 같은 자세로 하는 일이라 더욱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죽 한 번 하고 나면 힘이 다 빠지겠어요. 네. 죽을 맛이에요. 봐봐요. 여기는 반죽기에 손이 나갔고요. 이게 한 수술해가지고 한 달 걸렸어요. 이거는 주먹질 하도 해가지고 인대 나가지고 펴지지 않거든요. 작업자들의 노고로 완성된 우육면 반죽.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면을 뽑아 나갈 수 있게 준비해 주는데요. 그러면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면을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1분에 6인분 7분 나와요. 준비만 되기 되면 엄청 빨라요. 점심이 되자 순식간에 가득 차버린 가게 안. 그와 동시에 주문이 밀물처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문을 확인하자마자 소분해 놓은 반죽으로 면을 뽑는 작업자. 반죽에 공을 들인 덕분에 면을 잡고 늘려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데요. 이어서 곧바로 뜨거운 물에 넣어 삶아줍니다. 면 뽑은 다음에 곧바로 넣어야 돼요, 물에? 네, 맞아요. 수분이 많아가지고 바로바로 쳐지거든요. 최상의 반죽과 기술로 완성시킨 우육면 면발. 여기에 담백하면서 시원한 고기 육수를 넣고 부드러운 양지 사태까지 듬뿍 올려줍니다.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고추기름을 넣어주면 매콤하면서 구수한 우육면이 완성됩니다. 또한 면발의 종류와 두께를 달리해 뽑을 수도 있다는데요. 지금 뽑으신 건 어떤 두께예요? 1번이요. 제일 얇은 거요? 네, 맞아요. 제일 얇은 거. 당기는 횟수가 8번. 8번을 당기자 순식간에 얇은 면이 완성됩니다. 면이 얇아서 여성들에게 인기라네요. 짜장면 굽기 5번 당겨야 돼요. 5번 땡긴 네. 거? 당기는 횟수에 따라 다양한 굵기의 면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보니 확실히 차이가 나죠. 반죽이 저희만의 핵심 비밀이 있죠. 이 느낌과 여러 가지 수분, 이런 공기 빼주는 거, 글루텐 행사시켜주는 거 하고 그게 다 만들어져야죠. 면의 굵기뿐만 아니라 모양도 다르게 뽑을 수 있는데요. 반죽을 손바닥으로 눌러 쭉 늘려주면 부처님 모양 면이 완성됩니다. 모양 따라서 면발에 육수 빨아들이는 게 또 틀려지거든요. 식감도 틀려지고 맛이 약간씩 틀려져요.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수타국수 뽑기.
중국 란저우 지방에서 배우고 연습한 끝에 오늘날 기술자가 될 수 있었다는군요. 적어도 몇 년 정도 해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직원을 4번째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한 9개월 했어요. 9개월. 9개월 했는데 스타는 할 수 있는데 아직 면 스타 정과정이 아직 못하거든요. 뭐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시간 오래 걸려요. 노력과 정성으로 완성한 우육면. 이곳을 찾는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는 묵묵히 면을 만드는 작업자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도 많은데 저희들이 음식 만들어서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기뻐할 때 보시면 뭐 저희들이 그만한 뭐 힘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제분소. 1년 내내 제분하느라 바쁘지만 요즘에 특히 더 바쁘다는데요. 국수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며 제분 주문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주로 제분하는 것은 바로 이 알맹이라는데요. 메밀을 탈피한 속 알맹이를 녹살이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녹색빛이 나니까 메밀살, 녹살이라고도 이제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 제분기 그동안 봐왔던 것과는 좀 다른데요. 아, 이거 대형 맷돌 재분기예요. 맷돌 형태로 제분을 한다고? 예. 이제 저희는 좀 특화되게 대형 맷돌을 이용해서 이제 저온 분쇄 방식으로 메밀을 빻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호파에서 메밀쌀을 넣으면은 대형 맷돌로 떨어져서 그 다음에 갈린 다음에 에어 이송기를 통해서 이제 이송이 돼요. 막국수 가게, 냉면 가게 등 다양한 곳에서 제분 연락이 오다 보니 작업자들은 쉴 새가 없는데요. 30kg 무게의 메밀 알갱이 포대를 계속해서 나르는 힘든 작업. 양이 상당하다는데요. 하루에 들어오는 양은 한 1톤 이상씩 이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 같아요. 아, 거의 매일 다 나가요? 그렇죠, 예. 메밀 알갱이인 녹살 60kg을 제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 1톤 분량을 하루에 처리하려면 좋게 8시간이 넘게 걸리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제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별체로 나오는 메밀가루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최상급 메밀가루예요. 이 정도면 곱게 갈린 거예요? 고운 메밀가루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메밀을 아시는 전문가들은 너무 고운 거를 또 선호는 안 하세요. 어느 정도 또 고유의 입자가 있는 메밀가루를 이제 다 좋아하세요. 고소한 맛과 향이 일품인 메밀가루. 어떤 국수로 탄생될까요?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한 음식점. 이곳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가게의 인기 주역이 바로 이 막국수랍니다. 소금하고 메밀가루 두 가지 들어가요. 전분을 섞지 않고 메밀 100%로 만든 막국수. 메밀 100%라고 하면 보통 끈기가 없어서 뚝뚝 끊기기 일쑤인데요. 하지만 이곳의 메밀 막국수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맛과 식감이 다르다는군요. 양념장 맛이 좀 가시고 나면은 메밀 맛이 은은하게 나는 것 같아요. 쫄깃하고 부드럽고 먹기 편하고 잘 넘어갑니다. 이 외에 들기름과 시래기를 넣어 만든 막국수는 별미 중에 별미랍니다. 진짜 맛있어. 면이 일반 면이 아니라 메밀로 만들어진 면이다 보니까 담백한 맛이 있고 또 이 들기름이랑 시래기가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고소함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 조금만 늦어도 대기줄이 발생한다는데요. 더울수록 올라가는 막국수 인기에 주방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상황.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가장 바쁜 사람은 막국수 면을 뽑는 작업자인데요.
메밀가루는 열에 약해 최대한 빨리 반죽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찰기가 좋은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에 반죽을 뽑아서 면을 만들면 면이 맛있어져요. 메밀가루를 넣고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반죽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쫄깃함을 살리려면 반죽할 때 3분을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하답니다. 이 정도 이렇게 가장 맛있어요. 가장 면이 부드럽고 맛있어요. 치마리 하나, 들기름 하나, 오면 하나 해야 돼요. 모든 국수는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 만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과정이 시간과의 싸움. 반죽을 재빨리 면 기계에 넣어 막국수 면으로 뽑아주는데요. 이때 삶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몇 분 정도 삶아요? 이제 한 1분 정도 삶아요. 1분을 넘게 되면 메밀 식감과 향을 온전히 느낄 수 없기 때문이라네요. 바로 찬물에 2번 헹궈 식감을 살려줍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집중을 해야 다 처리할 수 있는데요. 남자는 하루 4개 더 해야 돼. 그런 거 말고. 고소한 맛과 향을 살린 막국수 면발이 완성되면 양념과 고명 올리기는 다른 직원이 맡는데요. 12시부터 2시 사이에 정신이 없어서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바쁠 때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면, 양념, 고명 등으로 파트를 나누어 주방을 운영한답니다. 바쁜 와중에도 계속 들어오는 주문. 만들고 있는 와중에 계속 주문이 들어오네요. 정신없죠. 감자전! 사이드 메뉴인 감자전. 인기 폭발이네요. 메인 메뉴인 막국수의 인기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만들기가 무섭게 주문한 사람을 찾아 떠나는데요. 금세 바닥을 보인 반죽. 곧바로 다시 시작하는데요. 원래는 손반죽을 했는데 손님이 늘면서 도저히 손반죽만 해갖고는 감당도 안 되고 또 미리 해놓을 수도 없고 특히나 손반죽 같은 경우는 손에 있는 열 때문에 금방 변질되거든요. 다른 반죽보다 열에 취약한 메밀 반죽. 미리 만들어 놓을 경우 반죽이 굳어져 쫄깃한 식감과 향이 사라진다는데요. 그래서 반죽과 면발을 뽑는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작업자. 특히 면을 계속 삶아서 같이 일하는 작업자도 고역이랍니다. 에어컨 켜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문 열어놓고 하는 게 조금 나아요. 그래도. 얼마나 더워요? 네, 바빠서 더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장 더운 건 면을 뽑는 작업자인데요. 김이 펄펄 나는 데서 일하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내가 지금 만드는 게 냉면이잖아요. 드시는 손님들 시원하게 드시는 상상하면서 만들어요. 본인은 엄청 더우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시원한 냉면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계속 만들다 보니 몸에 무리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깐 스트레칭을 해보지만 그때뿐이죠.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바쁜 점심이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주방을 벗어나는데요. 그런데 어딜 가나 했더니 도착한 곳은 육수 앞. 내일 다시 돌아올 점심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인데요. 뜨거운 기운을 얼마나 빨리 차갑게 식히냐. 이게 육수 맛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해요. 막국수의 시원함을 책임져줄 육수이기에 깐깐하게 챙깁니다. 점심이 지나고 떨어진 육수를 보충해 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하루에 육수가 몇 리터 정도 쓰이는 것 같아요? 110리터, 120리터 정도 쓰요. 그날 오후 뭔가를 가득 실은 트럭이 도착했는데요. 지금 배달하시는 건 뭐예요? 갓이요, 갓. 갓김치 하는 갓. 아하, 그러고 보니 이곳에선 막국수와 함께 갓김치가 나오는데요. 갓김치가 메밀하고 참 잘 어울려요. 의외로 맛의 궁합이 맞아서 이건 역시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답니다. 오늘은 90단밖에 안 왔어요. 아직 갓이 제대로 나오는 시기가 아닌가. 90단의 갓을 다 썰자마자 바로 절이기에 돌입합니다. 이렇게 틈틈이 만들어 놓지 않으면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네요. 막국수에 곁들여서 나가는 갓김치지만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합니다. 씻으시면서 뭐 걸러내는 거예요? 일단 혹시 혹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떡 묻힌 것도 있고, 이런 풀도 있고. 갓의 양이 90단이라 건지는 일도 만만치 않은데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이게 제일 힘들어, 이게 제일. 휴식도 잠시. 다시 갓에 남아있는 소금기를 헹구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양념은 사실 조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큰 맛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이거는 조금만 잘못하면 김치를 버려버려요. 힘들지만 맛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일. 그 고집이 있었기에 손님들에게 막국수 맛을 인정을 받는 것인데요. 이게 여기 일 중에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일 같은데요? 이거 지금 봄가시여서 빠른 거죠. 봄가시. 가을가시 이틀 걸려요. 아, 억대서요? 억세서. 절구는데 하루. 헹굼까지 마친 갓은 다음 과정을 위해 이동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양념을 넣고 버무려줍니다. 그런데 갓김치 하면 보통 빨간색인데 이건 좀 다르네요. 빨갛게 하면 메밀하고 빨간 갓김치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죠. 전혀. 맛과 향이 은은한 막국수. 그래서 곁들여 먹는 반찬도 연구 끝에 그 맛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균형을 맞췄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일부러 이곳을 찾는 손님들 때문이라는데요. 메뉴나 이런 음식점, 이런 컨셉 같은 거는 저 혼자 이제 연구하고 개발해서 만든 음식이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고생한 거 알아봐 주시고, 맛있게 드시고 나서 또 가면서 또 잘 먹었다고 인사도 하고 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참 보람되고 좋지요, 그럴 때.